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챕터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챕터 1에서는 시스템에 인풋이 없는 프리 리스폰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즉, 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에 우리가 왼쪽은 시스템 자체의 고유한 동특성, 시스템 다이나믹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시스템의 인풋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챕터 1에서 프리 리스판스를 우리가 얘기를 했던 얘기는 이쪽에 인풋이 0인 케이스를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였었고, 챕터 2에서는 이제 여기에 실제 어떤 인풋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 인풋의 종류가 harmonic excitation, cosine, sine, exponential 함수 등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로 인풋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진동 현상, 리스판스를 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챕터 2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오메가 n과 이 오메가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메가 n은 시스템 자체의 고유 특성인데 반해서 오메가는 시스템을 가진하는, 외부에서 익사이트하는 input frequency, driving frequency, forcing frequency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인풋이 어떤 특정한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인풋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출력,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의 응답,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반드시 시스템의 인풋과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만 된다.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바뀔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을 가진하는 주파수가 이렇게 특정 어떤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의 응답, 시스템의 리스판스에서 나오는 주파수도 반드시 인풋 주파수와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 기반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풋이 현재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면은 코사인 함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력도 코사인이 되겠구나. 인풋의 주파수가 오메가니까 출력도 주파수가 오메가겠구나 라는 것은 유추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 시스템의 인풋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판스는 코사인 오메가 t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겠지만 인풋의 어떤 출력의 크기는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 바뀔 테니까 이걸 미지수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 위상각, 페이즈 앵글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모닉 엑스테이션에 대한 시스템 리스판스의 일반적인 형태를 x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라고 놓고, 실제로 솔루션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여기서 미지의 수, 모르는 값인 x와 데이터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와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요 식이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이거를 대입을 해서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 실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솔루션은,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볼래요? 어떻게 됐었지? XP 파티큘라 솔루션이 바로 뭐였지? 자, 뭐 혼자 읊어보세요. 자, 기억을 다듬어 보면 스퀘어 루트 오메가 n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의 제곱 플러스 2j라 오메가 n 오메가의 스퀘어의 전체 스퀘어 루트에 f0가 곱해지고,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페이즈 앵글을 갖는 솔루션,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이 구해진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솔루션의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x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h,
지난 시간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 h는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이라고 불렀고, 결과적으로 솔루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긴 썼지만, 얘를 우리가 좀 심플리파이해서 나타내면 xp는 바로 f0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이걸 잘 풀었으면 이거였죠. 그래서 이 h는 바로 뭐였어요? 이 h가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의 크기고, 요 식에서 분자를 제외한 요 분모, 요게 지금 요거의 h가 되는 거겠죠. 자, 중요한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자, 인풋이 0인 경우에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케이스라고 했고, 인풋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non homogeneous, inhomogeneous 또는 비제차 방정식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정 인풋이 있을 때 시스템의 솔루션을 우리가 X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고 불렀고, 인풋이 0일 때, 즉 프리 리스판스의 솔루션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XH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전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시스템에다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흔들어 댈 때 외부에서 힘을 줘서 가진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초기 조건을 어느 정도 당겨놓은 상태에서 x0를 뭐 3cm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도 나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의한 응답도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인 X 호모지니어스하고 외부에서 가하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솔루션인 X 파티큘라, 이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전체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요거 F0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인 거는 이 별 표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지. 얘는 X 파티큘러였지. 특수해예요. 특수해.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는 토탈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토탈 솔루션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초기 조건에 의한 XH와 외부의 힘에 의한 X 파티큘러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X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리가 방금 어떻게 됐었지? X 파티큘러는 F0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라고 우리가 유도했었고, XH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는 사실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스템이 댐핑을 갖고 있고 그 댐핑이 언더 댐프 들어가고 가정을 하면, 그때 XH는 챕터 1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외웠지. 2에 A에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게 이제 시스템의 호모지니어스 리스판스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또 두 개를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갑시다. 바로 여기서 transient response라는 것과 steady state response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니죠. 뭐 유체역학 시간에도 배웠고 다른 모든 역학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transient response, 우리말로 하면 이 transient response는 과도 응답이라는 거고, steady state는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과도 응답, 트랜지언트 영어로 뭐야? 잠깐,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랜지언트는 어떤 시스템에 내가 어떤 그 외부에서 인풋이 가해지고 또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어떤 리스폰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초기에 막 이 반응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중에 어떤 그 일정한 패턴으로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나오기 전에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탔는데 내가 악셀을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의 속도가 밟자마자 바로 이렇게 퍽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악셀을 밟으면 차의 속도가 하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바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특정한 구간을 지나서 일정하게 값을 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인풋을 내가 사인을 줬으면은 일정하게 사인 웨이브가 이제 나오기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이 구간을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 구간, 스테디 스테이트 구간이라 그러고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불안정하게 변하면서 나타낸 리스판스를 나타내는 구간을 우리가 과도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과도응답의 특징은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과도응답은 통상 뭐 때문에 생기냐면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외부에 의한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스판스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앞에서 내가 이번에는 지금 하모닉 엑시테이션을 주고 있으면은 인풋이 하모닉이니까 하모닉 인풋을 주면 리스판스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 반드시 하모닉 아웃풋이 나와야 돼. 그럼 이 정상 상태도 결국은 뭐가 나와야 돼? 이런 하모닉 리스판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반면에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뭐 때문에? 바로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만들어진 리스판스는 지금 요거란 말이야, 이거. 자, 이걸 그러면 내가 시간이 쭉 흘렀을 때 어떻게 되나 봐봐. 시간이 쭉 흐른다는 얘기는 타임이 뭐 인피니트로 무한대로 이제 커진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 타임 t에다가 인피니트를 집어넣으면 얘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0으로 쭉 감소해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XH 호모지니어스 리스판스,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die out, 즉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는 조금만 처음에 리스판스 어떤 시스템이 시작 운동 바이브레이션 리스판스를 시작을 하자마자 잠깐 동안 나타났다 사라져 없어지는 리스판스가 바로 트랜지언트 리스판스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t에다 무한대 주면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이니까 계속 무한대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할 거 아니야. 얘는 persist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지속이 되는 리스판스라는 거야.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도. 자,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를 이제 반드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 자, XH는 어떻게 될까? 타임축이라 그러면은 XH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그래프로 그려봤었지만은 결국은 얘는 어떤 이니셜 컨디션에 시작을 해가지고 꿀럭꿀럭꿀럭꿀럭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0으로 주가 없어지는 그런 리스판스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 이거 보니까 어때? 이건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0으로 없어진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야. 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어떻게 됐었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코사인이면은 얘도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 앵글이랑 뭐 크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코사인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시스템의 토탈 솔루션은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솔루션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야? 이 두 개를 더해 봐야 변화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차이가 있겠어. 이 X 호모지니어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0이 돼버리면 즉 X 호모지니어스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0이 되기 전 이 구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는 X 호모지니어스는 사실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아? XP만 남아서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X 퍼티큘러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트랜지언트 리스판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의 그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토탈 솔루션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방금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두 개를 더한 거. 그런데 이 토탈 솔루션은 자, 이거 좀 깨끗하게 지우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 토탈 솔루션, 요 식을 우리가 솔루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솔루션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지. 왜? 이 솔루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a도 알아야 되고, 파이도 알아야 되고, x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도 알아야 돼요. 즉, 이 네 개 값은 현재 아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지. 모르는 값이고, 저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저거를 원래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입해서 구해야 됐었지. 그런데 여기 a와 파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 a와 파이는 챕터 1에서 얘기할 때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a와 파이는 이니셜 컨디션을 실제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a와 파이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먼저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을 해가지고 a와 파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x와 데이터를 따로 계산해서 요거를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토탈 솔루션 전체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해서 a와 파이를 찾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하게 진짜 맞는 방법일까? 여러분 2학년 공업수학 시간에도 이거 아마 많이 헷갈려서 많이들 문제에서 틀렸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담당 교수님이 하셨을 거야. 자, 바로 뭐냐? 우리가 a와 파이를 계산을 하는 것은 앞에 이 토탈 솔루션에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 없다라고 하면 a와 파이 요 부분에 대해서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대해서만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하면 되지만 토탈 솔루션인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파티큘러 솔루션, 파란색의 파티큘러 솔루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트랜전트 리스판스에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자, 이니셜 컨디션은 바로 이 전체 솔루션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파이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파이를 계산을 할 때 바로 이 부분 여고에다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다만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서 a와 파이를 구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호모지니어스하고 파티큘러까지 더해진 바로 이 x 토탈 솔루션에다가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a와 파이를 찾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어요 분명히. 자, 마지막에 써놨지. must apply initial condition to total solution not xh. xh에다만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a와 파이를 찾을 때는 반드시 토탈 솔루션에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해야 된다. 절대로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강조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하모닉 엑시테이션의 매스와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이 된 시스템의 하모닉 엑시테이션을 가할 때의 시스템의 이퀘이션 모션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때의 솔루션을 우리가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가정이 가능했었고, 요걸 여기에 대입해서 실제로 얻어진 최종 솔루션은 F0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터 였었고, H의 크기를 고려한 식은 요거고, 데이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을 것이고, 실제 토탈 솔루션은 x, h와 x 퍼티큘러를 더한 것이고, 이니셜 요거에서의 a와 데이터를 구할 때 이니셜 컨디션을 xh에만 절대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 전체에 적용을 해서 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배운 거의 총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오메가 n은 이거고 오메가는 오고 모든 이런 파라미터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1000뉴턴, 그 다음에 가진 주파수, 즉 할모닉 엑시테이션이 가해지는 상황이고 이니셜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A와 파이를 한번 계산해 보란 얘기야. 얘를 forced인 경우와 unforced인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솔루션을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토탈 솔루션, 이제부터 여러분 솔루션은 항상 토탈 솔루션을 써야 돼요. 즉 XH와 XP를 구해야 돼. 자, XH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A의 J라 마이너스 오메가 NT니까 J라하고 오메가 N 10과 0.001을 곱하면 0.1이 돼서 사인 오메가 N, 오메가 D. 오메가 D는 뭐지? 오메가 N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J가 스퀘어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값 계산해보면 9.99가 나와. 그 다음에 XP는 어떻게 돼? XP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F0 H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라인데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F0H인데 요 부분이겠지. 여기는 앞에 있는 값을 다 대입하면 그냥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0.133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데이라도 주어진 값 다 대입하면 앵글이 나와. 그러면 이제 솔루션의 폼이 여기까지 만들어졌어.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여기까지 쓰면 끝이야? 아니지. 솔루션은 A와 파이가 찾아져야 그게 솔루션이지. 그러면 A와 파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니셜 컨디션을 요거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이니셜 컨디션을 대입할 때 뭐라 그랬어? 분명히 전체 토탈 솔루션에 적용을 하라 그랬어. 자, 그럼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보자. 자, 일단은 요 x0라는 값을 대입을 하려면 자, 요게 지금 x니까 이 타임 t에다가 전부 0을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해봐. 대입한 거 여기다 쓴 거야. x0는 a, 이건 0이니까 1일 거고 사인 파이만 남겠지. 0.133 코사인 마이너스 0.0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 식이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조건 v0는 0. v0라는 게 결국은 x 닷 0에서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걸 계산하려면은 이 x를 한번 미분해야 x 다시 구해지겠지. 그럼 요걸 한번 이 식을 전체를 한번 쭉 미분을 하면 미분한 식이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미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에다가 전부 0, 0, 0, 0, 0 집어넣으면 식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결국은 이 이니셜 컨디션 x0하고 x.0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면 a와 이게 결국 다 a와 파이 두 개로만 구성이 된 식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a하고 파이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얘를 구했어? 이 전체 x 토탈 솔루션에다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었지. 근데 여러분 또 깜빡해가지고 요거를 이니셜 컨디션을 자 이니셜 컨디션은 호모지니어스에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아니잖아. 여기 요거 XH 부분에만 이니셜 컨디션을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봐봐. 여러분들 직접 해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는 A 값이 이렇게 나오고 파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탈 솔루션에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A 값도 파이 값도 완전히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틀려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이니셜 컨디션은 뭐라고? 바로 X 토탈에 적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undamped 케이스라고 한번 가정하고 솔루션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undamped 케이스. undamped라는 건 뭐였지? 댐핑이 전혀 없는 케이스여니까 댐핑 레이쇼를 0으로 놓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솔루션이 다 어떻게 바뀌어? 원래는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 수없이 했으니까 이제는 외워졌겠다. 자, 기본적인 솔루션 폼이 어떻게 됐지? 댐핑인 언더 댐핑 같은 경우에 X 호모지니어스는 A 불러봐. A 뭐야? 2에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데이라. 그 다음에 X 파티큘라는 F0 H인데 H는 뭐지? 오메가 N 스퀘어 같이 한번 써봐 이제. 오메가 스퀘어에 2J라 오메가 N 오메가의 스퀘어에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라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는 뭐 여기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 댐핑 레이쇼 J라를 0으로 가정하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 날라가고 여기 오메가 D도 이번에는 댐핑이 없으니까 오메가 D가 그냥 오메가 N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댐핑 레이쇼 날라가고 그러면은 요 식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토탈 솔루션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 거겠네. 맞아? 한번 확인해 봐. 자, 요거는 그냥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데이터라니까 요거를 두 개를 합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눠 쓴 것일 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A1과 A2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내야 되는 거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니셜 컨디션을 이 토탈 솔루션에다가 적용을 하면 A1과 A2를 적용을 구해낼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자, 이제 충분히 토탈 솔루션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솔루션을 구하라 라고 하면 반드시 뭘 구해야 돼? X 토탈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자, 이 페이지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그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다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설계에도. 자,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면 요즘에 CCTV 카메라, 보안 카메라 많이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보안 카메라가 또 붙어 있어. 근데 이 보안 카메라 CCTV를 지지하고 있는 이 마운팅 브라켓 길이가 L이고 카메라는 얘가 3kg짜리래. 근데 여기 바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불어. 근데 바람이 방향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이 바뀌어. 그리고 방향이 이 바람의 크기가 15N이고 바람의 주기가 10Hz로 바뀐다. 사실 1초에 10번씩 방향이 바뀌는 바람은 없지만 어쨌거나 가정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돼? 이걸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럼 바람이 부니까 이 카메라가 흔들릴 거 아니야, 좌우로. 그러면 얘가 흔들리지 않게 진폭이 0.01 1cm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마운팅 브라켓 길이를 얼마가 되게 해야 될 건지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챕터 1에서 배운 내용의 총 정리가 되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얘가 지금 그럼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얘는 결국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진동을 할 거고, 결국은 그러면 요 브라켓을 우리가 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어? 얘는 스프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비행기 날개처럼 트랜스버스 스프링, 행방향 스프링으로 이게 모델링이 가능하겠지. 그럼 자, 이게 카메라가 매스 N짜리를 가지고 있고, 이 마운팅 브라켓 스티프니스 K를 갖는데, 얘는 뭐죠? 트랜스버스 스프링이니까 스티프니스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지. 외우고 있겠지 이제 큐브의 3i. 자, 그런 상황에서 바람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카메라를 흔들어대는 가진 역할을 하는 외력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서 어떻게 돼? 크기 요 F0는 15N이고 오메가는 10Hz짜리를 갖는 하모닉 엑스테이션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거겠지.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좀 더 우리가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고 스티프니스 스케일을 갖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이제 굳이 세우자면 여기는 댐핑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 프리바디 다이그램 그림 작용한 힘이 스프링 포스하고 외력 얘가 mxw'랑 같아야 돼. 그리고 요 스티프니스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K는 요거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여기서 이 I는 뭐야? 관성 모멘트지.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 여기서 B와 H는 뭐냐면 이 마운팅 브라켓에 여기가 폭과 이쪽에 이제 B 여기고 B가 여기고 H의 두께.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에 이제 이퀘이션 모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최대 진폭이 0.01이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얘는 지금 초기의 조건은 없어. 우리 카메라를 내가 얼마만큼 초기 뭐 땡겨 놓는 건 없으니까 결국은 토탈 솔루션은 원래는 X 호모지니어스하고 X 퍼티큘러를 가져야 되는데 초기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뭐 지금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리스폰스는 없고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티큘러 솔루션만 존재를 하겠지.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리가 어떻게 썼어? 솔루션을 구해보면 F0 H였는데 H가 뭐였지? 다시 불러볼래? 오메가 n 제곱 오메가 제곱에 2j라 오메가 n 오메가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a.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카메라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코사인이니까 진폭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뭐지? 요게 이 코사인이 갖는 최대값인 거 아니야. 한쪽 방향으로 해. 그렇지? 하지만 최대 진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최대 진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면 요거의 2배가 최대 진폭이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댐핑이 하나도 없으니까 댐핑 레이쇼 J라를 0으로 날려버리면 실제 최대 진폭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한쪽 방향의 맥스 피크는 이렇게 되고 최대 진폭은 이거의 2배니까 여기다 2배를 해가지고 요거에 이제 매그니튜드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바로 0.01m보다 작아야 되겠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게 설계 일종의 구속 조건, constraint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이 오메가 n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오메가 n은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m을 일로 가지고 와서 여기 오메가 n 스퀘어 자리니까 그러면은 i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오메가 n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정리하면 이게 이제 오메가 n이겠지.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시 와서 우리가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니까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여기 분모 요놈이 마이너스인 경우하고 포지티브인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절대값을 바뀌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니까 바뀌고 부호 바뀌고 마이너스 남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뭐 양수면은 뭐 그냥 그대로 식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 자, 케이스 A 아까 이렇게, 케이스 B 이 조건인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브라켓의 재료를 알루미늄으로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이 식을 먼저 풀면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L인데 L은 지금 여기에 들어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L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 산수지. 이 식을 여기 오메가 n에다가 오메가 n 요걸 대입하고 이걸 L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이니까 어떤 재료값, E값, 재료의 영수 모듈러스, 뭐 B하고 H 주어져. M도 알아. 오메가도 없고 18지야. 물론 이건 레디안 퍼섹으로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F0도 크게 알아. 그러니까 다 대입하면 어떤 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L 큐브가 0.321보다 크면 된다. 여기서부터 L은 이제 이렇게 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것도 역시 풀어보면은 식을 1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 오메가 n 제곱에다가 오메가 n 제곱값 대입한 다음에 L에 대해서 얘를 식을 좀 정리하면 얘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나오고, 모든 이런 상수값들 다 알아서 정리해서 대입해보면 L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결국은 뭐야? L은 요 조건을 만족하든지 요 조건을 만족하든지 두 가지의 중에 한 케이스가 돼야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 카메라의 기능을 고려를 할 때 이 L이 0.5m, 50cm 이상 길이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어떤 컨스트레인트, 구속 조건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요 1번 조건하고 여기 2번 조건, 여기에다가 결국 50cm보다 커야 된다는 걸 묶어주면 식을 결국 2번 조건은 이렇게 해서 얘는 어차피 1번 식은 50cm보다 이미 크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든지 아니면 2번 조건에서 50cm보다 크고 57.6cm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메라 브라켓의 길이가 설계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1cm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를 설계하는 거지. 그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길이는 바로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통상 우리가 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싼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말은 길이가 짧을수록 머티리얼 값이 적게 들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뭐 얘보다는 이쪽이 더 짧은 조건을 고를 수 있으니까 여기 조건에 만족되는 대략 한 55cm를 한번 골라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요 두 번째 조건은 어디서 나왔어? 얘는 케이스 B에서 얻어진 조건이고 케이스 B는 무슨 조건에 있었어? 케이스 B는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오메가 n 제곱에서 오메가 제곱이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오메가 n은 아까 요거였었지. 이런 앞에서 유한식이고 오메가는 아까 뭐라 그랬어? 오메가는 이게 10Hz였지. 이걸 레디안 퍼 서그로 바꾸려면은 이 파이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레디안 퍼 섹이 될 거고 결국은 계산한 값이 양수 맞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아하 우리가 길이를 55cm로 하면 이 조건도 만족을 하고 대전제 조건인 뭐였지? 전체 최대 진폭이 1cm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조건도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배웠듯이 이런 매스와 스프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 스프링이 굉장히 좀 무거우면 스프링의 무게를 우리가 따로 고려를 해서 하다 보면 시스템과 3분의 ms 내추럴 프리퀀시가 뭐 이렇게 바뀌었던 거를 여러분 기억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여기서의 내추럴 프리퀀시는 이걸 지금 고려를 안 한 거잖아. 이걸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는 스프링의 매스가 이 카메라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니까 이 가정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스프링, 즉 이 막대, 브라켓의 매스를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매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밀도에다가 부피를 계산하면 되니까 밀도 로에다가 길이 L, 폭, 두께 로는 뭐 알루미늄 뭐 물성값 알고 있고 계산해 보면 대략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말인 즉슨 이 막대 브라켓의 무게는 약 600g 정도 되고 카메라의 무게는 3kg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6배 정도 카메라가 이 브라켓보다 무거우니까 여기 브라켓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즉 스프링의 무게는 매스에 비해서 무시해도 될 만큼 적정한 될 만큼의 가벼운 거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자,
오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오늘 이 수업의 핵심은 결국은 시스템의 솔루션은 우리가 트랜전트 리스판스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트랜전트 리스판스의 미지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니셜 컨디션을 트랜전트 리스판스 즉 XH에만 적용하면 안 되고 토탈 솔루션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